비트코인 왕자입니다. 자, 어제 드디어 연준에서 그 회의 결과가 좀 나왔어요. 자, 그거를 일단 우리 자세히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차트 분석, 그다음 비트코인이 어떻게 끝났는지, 나머지 코인들 반응이 좀 어떤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FOMC 회의 결과 내용을 간추려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은 금리적인 부분을 좀 먼저 봐야 되는데, 금리 인상을 뭐 두 차례 한다, 세 차례 한다 얘기가 지금 많아요. 내년부터 해서 앞으로 뭐 24년도까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많이 했는데, 어쨌든 향후 금리 인상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금리 인상과 동시에 테이퍼링이 맞물리진 않을 거다.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뭐 금리 인상하고 테이퍼링하고 헝다 사태하고 뭐 이런 모든 악재거리가 한 방에 다 터지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, 결과가 좀 그렇게 나온 것 같고요. 자,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금리 부분을 일단 계속 유지하겠다. 현재 시점에서 일단은 올리지 않고 지금대로 그냥 유지를 하겠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해줬고요. 그 다음에 내년 3월 테이퍼링이 문제가 있죠. 내년 3월. 자, 그러면 이제 내년 3월에 이제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은 테이퍼링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. 근데 우리는 이거 다 알고 있었어요. 전부터 알고 있었죠. 금리 인상 될 거다. 테이퍼링 터질 건데 정상적으로 가면 6월 달에 끝나고 빨리 땡기면 3월이다. 이거 다 알고 있었죠. 그래서 좀 선반영에 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부분. 그다음에 물가에 대한 부분을 놓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. 물가.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그 코로나하고 같이 좀 맞물리다 보니까 지금보다는 앞으로 향후 조금씩 금리 인상시키면서 좀 안정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코앞에서 걱정해야 될 거는 뭐 물론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거 일단 요 두 개만 보면 돼요. 그러면은 지금 요거에 대한 순서는 어떻게 되죠? 테이퍼링이 먼저 될 거고 그 다음이 금리 인상입니다. 그래서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놓고 보셔야 되고요. 그러면 이제 지금이 뭐가 됐어요? 결국에는 저점이 됐습니다. 시장에 저점이 됐죠. 단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. 자,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있고 테이퍼링도 다 있는데 뭔 또 주의사항 이렇게 되는데, 자,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. 뭐냐면은 미국 증시가 너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. 자, 요 부분을 우리가 알고는 있자고요. 요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도 높겠다.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좀 봐야 되고요. 그리고 일단 이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좀 체크하셔도 될 것 같고, 자,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비트코인은 뭐에 예민하다 그랬죠? 예, 금리에 예민합니다. 그래서 내년부터 해서 내후년까지 비트코인의 어떤 방향성의 좀 확실하게 주목받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져요. 그 시점에서 봤을 때는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대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아무래도 금리에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비트코인이 뭐 추렁추렁 거릴 수도 있는데, 향후 앞으로는 좀 긴 관점을 보고 좀 모아가야 되지 않을까, 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만 놓고 일단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한 번에 너무 많이 알 필요 없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부터 일단 하나하나씩 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좀 그림을 그려가는 게 좋은데, 비트코인에 대한 좀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. 어제 어쨌든 그런 결과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2% 상승했어요. 6,100만원 회복됐죠. 자, 그러면은 6,100 회복됐으면 뭐가 발생됐죠? 최근에 지지선 5,900과 6,000을 무너뜨렸던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놨다라는 거에 대해서, 이제는 조금 한숨 돌렸다. 이번 연도는 어쨌든 좀 괜찮겠구나. 대신에 1월 달부터는 테이퍼링 속도가 빨라질 거기 때문에 천천히 시장이 급격하게 빠지진 않고 천천히 느슨하게 빠질 수 있어요. 느슨하게. 자,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
이제 비트코인을 전체 그림을 놓고 봤을 때는 지지선 구간이 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추세 돌파가 나타난다면 단기 반등을 살짝 먹고 위에서 그러면 요 올라갈 때 나머지 코인들도 좀 반등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. 자, 그럴 때 현금 비중을 조금만 더 늘려두자. 그래서 현금 비중을 늘려서 내년 3월 테이퍼링이 끝날 시점에 한번 본격적으로 혹은 2월 말쯤에 2월 말에서 3월 말 정도 그 사이로 해가지고 매집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을 다시 한번 본다면 굉장히 잘 끝났고요. 자, 분봉에서 놓고 보니까 이제 하루하루 갈수록 뭐 이런 이슈 저런 이슈 생기면서 뭐랑 가까워지고 있죠? 예, 추세선 상단하고 가까워지고 있습니다. 이격차를 또 좁혀놨네요. 멀리 있었다가 또 가깝게 만들어 놨습니다.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어떤 상승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. 또는 이번 주가 이제 오늘이 목요일이죠. 그럼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돌파 시점이 잡힐 것 같아요. 이번 시점까지, 이번 주까지는 좀 쉰다. 돌파 후에 뭐 이런저런 얘기도 나왔고,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 대한 데미지 없어진 게 뭐예요? 악재거리가 없어진 게 재료 소멸이죠. 재료 소멸. 뭐에 대한? 금리와 테이퍼링에 대한 재료 소멸.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찝찝한 게요. 미국 증시도 많이 올랐을 뿐더러 헝다 사태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. 네, 헝다 사태에 대한 내용이 다시 나온다면 비트코인이 뭐 살짝 출렁일 수는 있어요. 근데 아주 크게 뭐 조정이 되는 그런 장세는 좀 아닐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특별하게 신경 쓸 필요는 없겠지만 그냥 내용은 좀 알아두자라는 말씀으로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을 진짜 짧게는 6,800에서 많게는 한 7,000까지 좀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면 추세가 아직 안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지금 뭐 해야 된다? 예, 저점, 저점 공략인 거죠. 저점 공략. 그러면서 단기 저점에 지금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도 좋고 아니면은 어떤 뭐 신규 포트. 예, 그래서 이제 저번에 이제 12월 4일 날 하락이 나왔을 때 될 수 있으면은 우리 관망하자 관망하자 했던 얘기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. 사실 굉장히 얘기가 많았죠. 무슨 얘기가 있었죠? 아니 FOMC 회의 결과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아냐 했는데 비트코인 시장은 바닥이고 그죠? 그리고 얘기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은 또 상승이 나와버리고 안 좋게 나오면 하락인데 하락이 돼봐야 별 데미지가 없어요. 근데 지금은 좋게 나왔죠 얘기가.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도 나왔고 그죠? 자, 그래서 시장이 별로 타격을 받지 않았다. 미리 선제 타격을 좀 받았다. 한 달 동안에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코인에 대한 앞으로 좀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고, 오늘 장 중에서는 이번 주로 놓고 봤을 때 한 7,400까지 한번 시도하지 않을까. 그렇게 좀 보여져요. 이번 주 주말까지 했을 때. 그래서 한 250만 원 정도가 추가 상승이 된다면 비트코인이 한 3, 4% 올라간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이 좀 좋아질 거다. 그리고 시장이 지금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지금 약세권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또 오늘 개별 코인들 이 상승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. 어제 10% 넘어가는 코인들 굉장히 많았죠. 10% 넘어가는 코인들이 아마 오늘 대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텐데 그죠? 그래서 좀 잘 움직였다. 다행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시장에 대한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완화됐다. 리스크에 대한 부담,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좀 다행으로 좀 여겨지고요. 자,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가져가야 될 방향이 또 있습니다. 앞으로 그럼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시장이 그닥 퍼펙트하지는 않을 거다. 그러면은 어쨌든 테이퍼링 끝날 때까지는 느슨한 조정이 계속될 수 있거든요. 자, 그래서 단기 저항으로 놓고 봤을 때 비트코인을 꼭 6,800에서 많게는 7천만 원 정도 계산을 좀 해놓으시고 매매를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자리에서 내 코인이 너무 많이 빠졌다. 당연히 다 밀려버렸죠. 코인이 하락되다 보니까. 자, 그래서 오히려 추가 매수 시점으로 좀 가야 된다. 지금은 내가 코인이 뭐 하나, 두 개, 뭐 세 개, 네 개, 다섯 개 있는데 이게 자꾸 늘려가면 안 돼요. 막 수량을 늘려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비중을 늘리는 거죠. 그쵸? 비중을 왜 늘려요?
단가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요 높이 있으니까 요만큼 내려왔다 하면은 중간 지점은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코인 숫자에 대한 수량을 개수를 늘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비중을 늘려서 추가 매수를 이어가는 방향이 가장 적절한 하루가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번 주에 대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요런 거를 좀 놓고 봐야 되고요. 아까 전에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예외적인 게 있다 그랬죠. 미국 시장에 대한 너무 상승이 너무 컸다. 너무 많이 올라갔다. 라는 거. 그 다음에 헝다 사태가 또 언제 돌발적으로 나올지 모르겠다는 거. 그 두 가지만 꼭 기억을 하시면서 비트코인을 같이 대응을 해야 됩니다. 이제는 진짜 제일 큰 부담이 되는 거는 소멸이 됐어요. 시장에 대한 별로 데미지가 없기 때문에 소멸이 됐다고 봐야 되고 그 나머지 두 개도 우리가 완전히 다 빼지는 말고 좀 어느 정도 관심을 두면서 비트코인하고 좀 보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쨌든 뭐 빠르면 이번 주가 될 수 있고 늦으면 다음 주에라도 비트코인에 대한 추세 돌파가 잡힌다면 6,800에서 7천만 원까지에 대한 상승폭을 좀 그려볼 수 있는 좋은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시장도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. 오후장에는 시장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